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할 말도 정리하고 어떻게 말할지 연습도 했죠. 그런데 막상 대화가 시작되니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됐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온 대화법이 왜 통하지 않는지를요. 오늘은 우리가 평생 오해하고 살았던 진짜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많이 했는데 정작 마음은 안 통했던 순간. 상대방이 자꾸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하던 그 답답함. 분명 좋은 얘기를 했는데 상대는 시큰둥하던 그 기억. 공감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목소리가 좋은 것?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사실 다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란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말은 단지 수단일 뿐이죠.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만 생각하죠. 이 사람 말 끝나면 내가 뭐라고 할까? 아, 나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이건 내가 더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대화는 끝입니다. 진짜 대화는 이미 멈춰버린 겁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대화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답니다. 머리가 좋으면 대화도 잘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상대 말을 덜 듣습니다.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리로 감정을 해결하려 합니다. 친구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죠. 나쁘게 생각할 것 없어. 결혼한 부부 절반은 이혼한다잖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흔한 일이야. 이 말들 다 사실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친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친구가 원하는 건 논리가 아니라 위로니까요. 힘들겠다. 많이 속상하지. 내 곁에 내가 있어. 이 한마디가 100마디 논리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 듭니다. 선생님처럼 말이죠. 누군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하면 즉시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다음엔 이렇게 해봐.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대화는 수업이 아닙니다. 강의실도 아니고 상대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첫 번째, 주인공 되려는 욕구를 참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거기 나도 가봤어. 나는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상대가 힘든 일을 겪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는 그때 이렇게 해서 극복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감을 표현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같은 경험이 있으니 너를 이해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상대에겐 다르게 들립니다.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답니다. 돈을 받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죠. 그만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진짜 대화를 원한다면 참아야 합니다. 상대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상대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거기서 뭐가 제일 좋았어? 다시 가고 싶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세요. 당신의 여행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세요. 질문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바로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질문도 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질문은 소용없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별일 없지. 이런 질문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죠. 상대도 압니다. 그래서 대충 대답합니다. 응, 그냥 그렇지 뭐. 진짜 질문은 다릅니다. 구체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는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하고 나서 진짜로 들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질문만 던지고 대답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상대가 대답하는 동안 다음 질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상대의 말에 집중하세요. 그게 진짜 관심입니다. 세 번째,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우리는 평생 뭔가를 알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무식하게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는 척합니다. 그 영화 봤어? 응, 봤지. 사실 안 봤는데요. 그 책 읽어봤어? 당연하지. 사실 안 읽었는데요. 거기 가본 적 있어? 있지, 물론. 사실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앞에서 모른다고 하면 체면이 깎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아는 척하는 게
훨씬 더 창피한 일입니다. 나중에 들키면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건 용기입니다. 정직함입니다. 그 영화 못 봤는데 재밌어. 그 책 안 읽어봤어. 어떤 내용이야? 거기 안 가봤는데 어땠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좋아합니다. 자기가 아는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대화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모른다고 해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태도입니다. 네 번째,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세요.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듣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표정도 보세요. 목소리 톤도 들으세요. 몸짓도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괜찮아. 하지만 표정은 슬퍼 보입니다. 목소리도 힘이 없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럼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 괜찮다니 다행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얘기하고 싶으면 들어줄게. 이게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도움을 원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도 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멈췄을 때 재빨리 내가 말하지 마세요. 침묵도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용기를 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침묵을 견뎌주는 것도 듣기의 일부입니다. 다섯 번째,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세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힘든 일을 얘기하면 우리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하면 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원합니다. 위로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 내 편이 돼줘. 이걸 원하는 겁니다. 친구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래. 다음엔 이렇게 해봐.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언입니다. 분석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친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정말 속상했겠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느꼈을지 이해해.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을 해야, 문제를 해결해야, 답을 줘야, 그래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큰 도움은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겁니다. 나는 내 편이야.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너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 100마디 조언보다 낫습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진짜 대화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진짜 대화의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주인공 되려는 욕구를 참는 것. 둘째,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는 것. 셋째,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 넷째,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다섯째,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이 5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도 대답은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기가 창피했습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로 반응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 얘기를 끝까지 듣는 것. 내 얘기는 하지 않는 것. 진짜 궁금한 걸 질문하는 것.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 상대의 표정과 목소리를 관찰하는 것.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얘기를, 진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은 마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 이게 진짜 대화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장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입니다. 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상대 얘기만 들어보세요. 질문만 하고 대답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상대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감정으로 반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입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 겁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그게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해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게 얼마나 따뜻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을요. 오늘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 이야기를 듣는 데 써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압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요. 그런 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